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대출을 강하게 조인 부동산 대책이 한몫했다는 분석인데요. 여권에선 이 대출 규제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투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투기로 골머리를 싸맸던 런던과 캐나다 밴쿠버 사례를 검토 중입니다. 외국인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대규모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자 캐나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국인에겐 추가 취득세를 물게 했고 한시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 주택 매수를 금지시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영국 런던 역시 외국인의 취득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국내 수요를 억제했더니 외국인이 투기로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취득세를 중과를 한다라든가 양도소득 차익이 생긴 것들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유보를 시켜놓고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에 가져가게 한다든가. 민주당 관계자는 현금 부자만 집사란 거냐는 불만도 나오는데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겹치면서 여론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를 향해 외국인 투기 현황 전수조사 요구도 나왔습니다.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는 소문의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외국인의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를 바랍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국인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외국인 규제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정부 여당이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 부쩍 많이 사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집주인이 1년 새 21%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투기 사례 김설혜 기자 보도 보시고 외국인 투기 방지법을 발의한 주진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외국인이 전용 244제곱미터를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사서 화제가 됐던 곳입니다. 올해 초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 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10,000명을 넘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21.2%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47.8%로 강남구와 같은 인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크게 영향이 없어요. 문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도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무용지물이 됩니다. 국내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를 꼼꼼히 따지지만 외국인의 경우 불법 송금 여부 등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이 역시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나 차명거래 확인이 쉽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세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는 신고제도나 또 허가제를 통해서 적정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내놨어요. 그죠? 네. 예, 한국에 살아야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부동산 지금 사는 게 좀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절대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17,000명의 외국인이 이제 국내 부동산에 매입했고요. 예. 그중에 중국인이 한 3분의 2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들이 매입 과정에서 다 수도권에 좀 편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한번 고가로 형성되면 그 밑으로 집값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의 약간 투기성 자금도 막지 않으면 예. 부동산 값을 제대로 잡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좀 외국인들에게 좀 관대합니까? 네, 여러 나라랑 다 비교하더라도 관대합니다. 일단 중국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아예 이제 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예.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주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가 와서 사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그냥 대출을 받아서 중국에서 사서 예. 뭐 월세만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안보상 이런 목적 때문에 중국인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또 토지를 사는 것을 아예 막아놓는 지역도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예. 좀 여러 가지로 너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사실 대출 받기가 어렵잖아요. 흔히 네. 말해 현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출 규제는 안 받더라도 자국에서 좀 쉽게 대출 받아서 우리나라 거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네, 그런 투기성 자본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예. 627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얼마 전 사례이긴 하지만 예.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것을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9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전액 대출로 매입하기도 합니다. 오. 네, 그래서 그 매매했던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출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실거주 요건도 없다 보니까 예. 조금 더 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을 사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예.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 실거주자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투기하는 세력을 지금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 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세 가지 정도 큰 방안을 지금 예. 생각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실거주자 위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정당하게 직업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실제 거주하겠다는 외국인을 막을 이유는 하등 없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처럼 1년 이상 체류를 미리 하도록 하고 예. 또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함으로써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예. 두 번째는 100% 대출로 사는 거는 투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막는 예.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최소한 50%를 투입해서 예. 자기 자본이 50% 투입된 상태에서 대출을 일부 포함한다면은 예. 투기성 자본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보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과의 상호주의를 열어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가서 부동산을 살 수 없는데 그 나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여기 와서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외국인의 어떤 부동산 매수를 예.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예. 또 그 외국 대상 국가를 대통령령으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 상호주의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요. 조금 더 살펴볼 대목은 있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주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스 들고 당을 변화시키겠다며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늘 그 자리에 임명이 됐는데 임명 발표 20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곤 메스가 아닌 칼을 들겠다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국민의힘 비대위가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포함한 혁신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 이번 위원 구성안은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입니다. 불과 20분 뒤인 오전 10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송 위원장은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 의원의 사퇴 선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또 쪼개졌습니다. 친윤 성향의 한 의원은 안 의원 자폭에 청문회 전국에 민주당만 득점한 꼴이라며 이 상태로 전당대회를 했다간 내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애초부터 전당대회 출마가 속셈 아니었냐며 안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개혁 반대 세력이 개혁 대상이라고 했고 양향자 전 선대위원장은 물러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이렇게 안철수 혁신위원장과 송원석 비대위원장 간의 이견, 그 중심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 의원은 대선 때 후보 교체 책임을 물어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쌍권 탈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적 쇄신을 둔 내부 충돌, 손인혜 기자 보도 모시고 안철수 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간 갈등의 핵심은 인적 쇄신입니다. 최소한의 인적 쇄신한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주말 동안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안 의원이 지목한 두 사람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이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로 해석됩니다. 안 의원은 이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탈당을 설득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리위의 해부에 탈당 공고 등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송 위원장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백서를 통해서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책임질 부분, 또 책임 안 져도 되는 부분, 또 누가 책임져야 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 위원장 측은 누군가를 내쫓으려면 명분과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차기 지도부가 출범하면 그때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어떻게든 해보려는 의지라도 보였다면 이 사태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혁신위원 6명 중 3명을 두고도 의견 차이가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 위원장 측은 최대한 안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반면 안 의원 측은 혁신위원 역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혁신위원회가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위원장을 결국 사퇴하게 되셨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흔히 말하는 쌍권, 권영세, 권성동 탈당 요구가 안 받아들여져서입니까? 사실 인적 쇄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람들은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인적 쇄신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가장 힘든 그런 일이니까 예. 이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한번 믿어볼 만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애정이 이제 증폭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최소한의 어느 정도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뭘 요구하신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요구했죠. 예.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예.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탈당이라든지 또는 당원권 정지라든지 또 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열어두고 이제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예. 인적 쇄신이라는 그것 자체에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점심도 함께 드시던데 뭐 그런 얘기 나누신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나눴죠. 그래서 점심 때 그리고 또 저녁 때 같이 전화 통화로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아침까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정말로 중요한 이런 혁신 안건. 예. 왜 그러냐면 혁신 안건이 이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줘야지
이 혁신안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합의되지 않은 인선안이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예. 그래서 통과가 되는 걸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진행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인적 쇄신 대상에 2명이 얘기가 나왔는데 2명을 지금 구체적으로는 계속 언급을 안 하시고 계신데 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친윤 세력입니까? 인적 쇄신의 대상이라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계파로 나누기보다는 예. 오히려 당에 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어느 예. 계파에 속하든. 예.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대선 백서가 나오게 되면 예.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국민께 사과를 하면 되는 정도 수준이라든지 예.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차 정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 보도에 나왔던 흔히 말하는 쌍권에 대해서 탈당 요구를 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네요. 예. 탈당 요구보다도 예. 일단은 인적 쇄신 이야기들을 했고 예. 누구인지는 예. 지금 계속 그렇게 두 번 거명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혁신위원장은 이제 되셨으면 그럼 인적 쇄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하실 생각이셨어요? 일각에서는 다음 선거에 뭐 반영을 해야 된다 인적 쇄신 결과를 이런 예. 얘기도 하셨던데.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 곳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부울경의 주민들도 만나 뵙고 예. 그다음에 또 대구 경북의 여러 주민들 그리고 또 현역 의원들도 만났습니다. 예. 그런데 대다수의 공통적인 것이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인적 쇄신이고 예. 제일 상징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두 분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으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야 예. 이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그리고 또 애정을 얻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또 결과적으로는 의원님이 이제 혁신위원장 사퇴하면서 당 혁신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좀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더 전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위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더라도 그것이 비대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약간 수동적인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 주체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일을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 혁신위원장을 맡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저보고 전당대회에 나가라는 그런 예. 의원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변화 없이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보다도 예. 오히려 당이 혁신하고 바로 잡힌 상태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얻은 상태에서 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예. 당 전체로 봐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비대위 자체 지금 구성이 좀 친윤, 뭐 영남 이쪽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는데 비대위 구성 때부터 비대위 쪽에서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아예 그 자체로 좀 반대하는 쪽이었나요?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에서 이런 인적 쇄신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진도를 더 나갈 수 없었죠. 그렇군요. 자,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시면서 칼을 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 절연을 언급하셨는데, 자, 어떻게 당대표 되시면 그럼 혁신하실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료 대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정 실책들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계엄도 있고 예.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겠다. 그래서 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중정당이 될 수 있겠다. 예. 그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예. 당의 당원 당규들이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예. 바뀌었죠. 그전까지 잘 가던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이
대중정당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출마하셨으니까 차차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일 때 쓴 석사 논문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출처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의 문장을 짜깁기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후보자가 15대 국회의원 시절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재정정책을 연구한 논문인데 기존 연구물을 그대로 옮긴 듯한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논문에서 남한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대목은 한 페이지가 거의 통째로 3년 전 발간된 다른 논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논문 다음 장도 문장 대부분이 일치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를 이러한 상황에서처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으로 고친 게 차이점입니다. 북한 경제체제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단락도 1년 전 통일교육원이 펴낸 간행물과 문장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출처 표기 없이 후보자 논문과 중복되는 대목이 발견된 선행 논문이나 간행물은 확인된 것만 3건. 현행 교육부 훈령은 출처 없이 타인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쓰거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는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돼도 표절로 규정합니다. 후보자의 논문은 이 중 3가지에 해당됩니다. 논문 표절은 지식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공직 후보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가 직접 논문을 썼는지와 표절 인정 여부를 묻는 채널A 질의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길을 지나가던 모녀를 포함해 행인 3명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0대 딸은 숨졌고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건물 앞 주차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합니다. 건물 옥상 쪽을 쳐다보는 시민도 보입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가림막을 세우고 경찰 순찰차들이 잇따라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오후 2시 34분쯤 이 건물에서 10대 여성이 건물 아래 있던 모녀와 20대 남성 등 행인 3명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2-3명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옥상을 쳐다보고 이게. 추락한 1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모녀 가운데 엄마는 심정지, 딸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깨를 다친 20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한 10대 여성이 건물에 입주한 병원을 다녀간 기록이 있다며 병원을 나와 바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락한 10대 여성이 유서 등을 남기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술집에서 성추행을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비틀대며 걸어갑니다. 한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남성에게 순찰차가 다가옵니다. 경찰관이 남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자리를 옮깁니다. 남성은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여사장을 성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차가 처음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2번이 왔어. 전자발찌를 찬 손님이 성추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보고 불심 검문까지 했지만 지나친 겁니다. 경찰은 남성이 반바지를 입었다는 여성의 진술에 남성을 찾지 못하다가 남성이 긴 바지를 입었다는 여성의 진술을 다시 확보한 뒤 남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술집에서 700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안고 싶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해 지난 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다투던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건데요. 김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 순찰차가 진입합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빌라 안으로 급히 뛰어갑니다. 잠시 뒤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빌라에서 나온 한 남성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끓는 식용유를 뒤집어 썼습니다. 아래층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위층 남성에게 음식 조리를 위해 가열 중이었던 식용유를 끼얹은 겁니다. 서로 평소에 좀 시끄럽나 봐요. 프라이팬에 만두를 튀기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깨와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저씨 하면서 울면서 사장하더라고. 너무 시끄러워갖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60대 남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조용한 산골 마을에 자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터, 지금은 깨밭이 됐는데요. 최근 이곳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현장 카메라 송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과 산이 만나는 골짜기 외길. 안동 시내에서 1시간가량 달리면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지통마 마을인데 요즘 방문객이 몰려 시끌벅적합니다. 마을에는 이렇게 15m만 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터가 있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있는데요. 조금 더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이 작은 깨밭이 이 대통령 생가터입니다. 너무 골짜기였다.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어요. 아침 8시 출발했어요. 어릴 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속으로 뭔가 달달한 뭔가를 만들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10일 전에도 오셨는데 또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 왔어요. 풍수지리를 안다는 남성은 이 대통령의 정치 인생과 땅을 엮어 설명합니다. 포근하게 연꽃 모양으로 싸줘야 되거든. 원래 명태라면은 명다이라면은. 네. 좀 공부 좀 해보셨어요? 응, 좀 알지. 근데 바람을 막아주지는 않잖아. 앞뒤로는 막아주지만은 한쪽이 치우쳐져 갖고 바람이 굉장히 센 동네인데 이 동네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생가터 주변으로 출입을 금지한 문구가 보입니다. 땅 주인을 만나 이유를 묻자 그동안 다녀간 사람들의 방명록을 꺼냅니다. 우리 집을 개방을 다 해줬어요. 화장실을. 개방까지 다 해주고 커피 다 태워주고 우리 아저씨가 또 내 없을 때 또 개방을 해줬는데 그걸 맥히가지고 막 그 난리를 지키고 안동까지 가가 그거 뚫는 거 사가 오고. 답답해가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원도 시에서는 아예 막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동안 깨밭을 개방하고 방문객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지자체 지원 없이 사비로 막기 버겁다는 겁니다. 몸도 안 좋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야 잠깐 쉬자. 시에서 저 시설을 휴게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해줄 때까지 지자체에 물었습니다. 공용주차장 부지를 좀 넓힌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진행을 슬슬 할 걸로 알고 있고요. 공중화장실이랑 그다음에 주차장 지원이 돼야 본인들은 다시 재개를 하겠다.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것 외에 사유지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관광객을 관리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네가 좋았는데 지금은 개판 5분 전이라고.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서울의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8일 빠릅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높은 습도 탓에 더 덥게 느껴졌는데요. 습도가 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김동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잠시 더위를 식혀보지만 돌아서면 땀이 납니다.
완전 동남아 같아요.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같은 느낌이에요.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빨라졌습니다. 이미 폭염경보가 내려진 울산에선 아스팔트가 용암처럼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습도까지 치솟으며 체감온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오전 9시 습도가 80%를 훌쩍 넘어 하루 종일 70% 안팎을 오갔습니다. 습도가 10% 높아질 때마다 체감온도는 1도 올라갑니다. 공기 중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실험해봤습니다. 파란색 염화코발트 종이는 물에 젖으면 분홍색으로 변하는데요. 오늘처럼 습도가 높은 날 바깥에 두고 색이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파랗던 종이가 4분 만에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하철 역사도 습도 73%. 승객들은 연신 땀을 닦습니다. 아침에도 덥고 지금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끈적거리고. 서울시는 당분간 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중국도 40도 넘는 뜨거운 날씨에 시멘트 도로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며 폭발했습니다. 타이어도 녹아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멈춰있는 3륜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입니다. 이를 피해 지나가려던 순간 길 아래에서 폭발물이 터진 듯 도로 표면이 쪼개지며 솟아오릅니다. 前轮特别响了一声，就紧急刹车嘛。刹完车之后，那个路就炸起来了嘛。 지난 4일부터 동부 허난성의 낮 최고 기온이 41도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로 표면이 팽창해 터진 겁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된 오토바이는 차체와 바퀴가 찰흙처럼 녹아내렸고 아스팔트도 녹아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남습니다. 산둥성 역시 40도 안팎의 무더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대학에선 에어컨 없는 기숙사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어제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중국 곳곳에선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된 배달 기사들이 쓰러지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중국 전역에선 최소 370건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에서는 어젯밤 4호 태풍 다나스가 상륙해 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중국 남부 해안에 접근해 저장성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국가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동시 출격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압박이 턱 밑까지 들어왔습니다. 당장 우리 시한 내일 새벽부터 서한을 보내겠다고요. 다만 적용 시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단 3주를 벌게 됐습니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9일 0시로 예정된 상호 관세 유예 마감 시점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 내일 새벽 1시부터 상호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기 싫다면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상호 관세 유예 추가 연장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 think we'll have most countries done by July 9th. Yeah. Either a letter or a deal. 다만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은 새로 부과된 상호 관세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They go into effect on August 1st. Tariffs go into effect August 1st. 당초 미국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일부터 새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었는데 발효 시점을 다시 3주 늦춘 것으로 해당 국가들로선 3주의 시간을 벌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워싱턴에 파견했습니다.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인게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간 오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과 살얼음판 관세 협상을 이어가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미국 특사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에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데다 경제통 중량급 정치인이란 점에서 미국의 예우를 표할 수 있는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조언을 구하는 등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우상호 정무수석이 와서 제안을 했다며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 얘기를 전달하는 자리니 가기 전 대통령을 뵙고 가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미국 특사단은 관세, 안보협상, 한미 정상회담 조율 등 현안을 두루 다룰 전망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나는 소련 가서 수교협상도 한 사람이라며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한국에게 뭘 바라는지 정확히 인식해야 대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특사단엔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함께 내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요즘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물가죠. 이달부터 라면, 커피, 김치 등 가곡 식품이 최대 반값까지 할인됩니다. 이 소비자들은 반길일인데 식품업체들 표정은 영 밝지만은 않다는데요.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오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 유통업체가 이번 달부터 가공식품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라면과 빵, 커피는 최대 50%까지, 김치는 최대 35%까지 할인됩니다. 아이스크림과 주스, 삼계탕과 냉면처럼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시민들은 환영하면서도 물가가 잡힐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계속 오르는 물가를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는. 업계가 이처럼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 이유는 가공식품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 탓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6%나 오르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할인폭을 더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후 업체들은 할인폭을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업의 팔 비틀기라는 토로도 나옵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사내 판촉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정부 물가안정기조에 동조해야겠지만 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물가 안정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라 신경이 쓰인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할인 행사 진행도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미국에서 SUV 차량이 피자 매장으로 돌진했는데요. 건물 내 가스라인을 건드리면서 가게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 위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 엄청난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상점 지붕은 산산조각나 날아갑니다. 현지 시각 그젯밤 10시 30분쯤 미국 유타주에서 SUV 차량이 피자 가게로 돌진했는데 차량이 건물 안에 있던 천연가스 라인을 건드리며 대형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레이싱 경기장에서 경기 도중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울타리를 들이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주변에서 경기를 보던 관람객 3명이 관객석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조지아주 코에타 카운티에 있는 세노이아 레이싱 트랙에서 경주 중이던 차량이 관중석 쪽 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 관람객 1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담벼락을 넘어 지나가는 여성을 덮칩니다. 현지 시각 4일 파키스탄 동부 라호레 지역에서 애완용 사자가 탈출해 길을 지나던 여성과 5살, 7살 아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जो वाइल्ड लाइफ के हमारे जो इनके SOPs हैं हमने उसके मुताबिक शेर रखा हुआ है
ठीक है, जो कि हमने उनके SOPs को मतलब पूरा किया हुआ है और हमने आपने देखा होगा कि कोई ऐसी जगह नहीं है जहां से वो बाहर आ सकते. 피해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은 사자를 포획해 동물보호구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를 사칭해 여권 정보를 요구한 뒤 범행에 악용하는 건데요. 도쿄에서 송찬우 특파원입니다. 최근 일본에 사는 한국인 직장인에게 자동응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법무부 서울 출입국 중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진 여권에 문제가 생겨 불법 체류자가 됐다고 겁을 줍니다. 선생님 여건이 무효화되셔서 불법 체류로 확인됐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0번을 누르세요. 휴대전화에 표시된 발신번호를 살펴봤더니 한국을 뜻하는 국가번호 82와 충남 지역번호 041이 나타났습니다. 발신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출입국 사무소 서산 출장소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실제 전화번호로 조작한 보이스피싱으로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ARS 안내대로 번호를 누르면 상담원이 여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최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우리 교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참 많거든요. 그래도 한국어라 좀 놀랐네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또 BC다 해가지고 차단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늘어난 수법이라며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에게 전화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석권한 뒤 그 인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를 사로잡은 비결은 뭘까요? 세계를 가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토니상 주요 6개 부문을 휩쓸며 뉴욕 브로드웨이에 파란을 일으킨 어쩌면 해피엔딩. 시상식 이후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공연장을 가봤더니 평일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Is there tickets available for tonight's show? Sold out. 관객들은 로봇의 사랑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넷플릭스 등을 통해 접한 한국 드라마 특유의 급진적인 전개, 화려한 무대 장치 등이 기존 브로드웨이 문법과는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I watch a lot of like K-dramas, so it's actually pretty good in terms of like the storytelling. So it's very similar in terms of like the shows that I've watched before. So there's a little bit of comedy, there's a little bit of like drama in between. I think overall, usually we think of the Korean culture being more technical or more technically advanced than maybe the US. So the lighting and the way they connected all of those technical elements into it was just so fresh and interesting. 1997년 명성황후로 시작된 K-뮤지컬의 미국 브로드웨이 진출은 2003년 대사 없는 공연 난타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기반을 닦았습니다. 한국 뮤지컬의 인기에 기폭제가 된 것은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였습니다. 한국 작품을 접할 기회가 뉴요커들에게 아마도 많이 없었겠지만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한국 배우들의 브로드웨이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배우 황주민 씨가 한국인 최초로 동양인 캐릭터가 아닌 배역을 맡아 무대에 오른 뮤지컬 앤 줄리엣 공연 현장입니다. 이 브로드웨이에서 한국인 배우의 존재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음악과 드라마가 어우러진 뮤지컬이 K-종합예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뮤지컬이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 한국인의 그 치열함이 그 모든 걸 꽉 채워서 정말 꽉 찬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닌가. 현지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토니상 석권도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루지 못하는 섬세함이 있는 것 같고 한국적인 그런 강점과 여기 현지에 있는 시스템이 잘 조화를 이루면 저는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이 두 돌을 맞았습니다. 사람 손바닥만 했는데 폭풍 성장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으로 떠난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두 돌을 맞은 쌍둥이 판다들은 대나무로 만든 생일 케이크에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얼음 바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엄마 판다인 아이바오도 기쁜지 장난을 치며 생일 파티를 즐깁니다. 2년 전 200g도 안 되는 체중으로 태어난 쌍둥이 판다들. 현재 몸무게는 약 70kg으로 출생 직후보다 440배 늘었습니다. 루이랑 후이랑 이렇게 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대견하고. 쌍둥이 판다들은 오는 9월엔 엄마 품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시설에서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면 독립하는 판다의 특성 때문입니다. 7월, 8월 독립훈련을 통해서 엄마랑 독립하는 훈련들을 하고 아마 9월쯤이면 여러분들이 저쪽 세컨하우스 그곳에서 루이 후이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홀로 서기에 나서는 쌍둥이 판다들. 오는 2027년 4살 생일 전엔 큰언니 푸바오처럼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첫 회동에서 의정 갈등 해결을 사실상 1호 지시로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대생 복귀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학사 유연화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정상화 차원에서 유급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건데 의대생 단체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의료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저녁 전공의 의대생들을 만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학사 일정 유연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돌아올 경우 학사 일정에 예외를 둬 학점 이수나 학년 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정부는 이미 복귀한 의대생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화로 봐달라며 의료계 요구 사항을 원점에서 논의할 텐데 학사 유연화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의대생 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대통령실에 계절학기 추가 개설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장관이기도 한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했습니다. 교황 방한 기회에 북한도 방문해달라고 했는데요. 유 추기경은 교황, 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한자리에 서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선거 때도 애 많이 써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게 손을 맞잡으며 유흥식 추기경을 환대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종교계 인사와의 공식 만남에서 2달 전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제안했습니다.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반도 평화가 아니고 뭐 하시는데. 레오 14세 교황이 내후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참석차 방한 예정인 만큼 북한도 방문해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함께 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유 추기경은 신임 교황에게 한반도 평화 문제를 성심성의껏 전했고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 일정도 논의됐습니다. 저도 교황님 한번 찾아 마련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좀 특별한 기여를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구속 기로에 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모레 영장심사 때 법원에 출석해 직접 자신의 혐의를 반박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체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총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적시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모레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16쪽을 할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높은 데다 증거인멸 시도와 사건 관련자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외환죄 관련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실 직원에게 경호원들의 총기 휴대 모습을 노출시키는 이른바 위력 경호를 직접 지시한 혐의도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기를 가진 걸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직접 반박하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도 특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기존의 내란죄에 포함돼 있어 별도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색한 찰칵, 장관들이 쭉 보이는데요. 네, 오늘 김민석 총리의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가 끝나고 장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볼까요? 자, 장관은 아직 다 전 정권 사람들인데 어색할 법도 한데 표정은 밝네요. 네, 총리 취임식엔 현직 장관들이 보통 참석하죠. 이 총리 오른쪽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앉았는데요. 원래 옆에가 송 장관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사진 촬영 때는 총리 옆자리에 의전 순서에 따라서 앉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순서대로라면 외교부 장관이 앉아야 하지만 이번엔 송 장관이 앉았습니다. 왜일까요? 송 장관 내내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취임식 함께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쓱 밀던데 아무래도 송 장관이 유임이 됐으니까 좀 덜 어색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양측에 물어보니까요. 이 김 총리와 송 장관도 이 과거에 별 인연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 장관이 어색함을 풀어줘서일까요? 이 김 총리가 유독 반가워하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인촌 장관님을 포함한 많은 장관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제가 축하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두 사람도 개인적 인연은 없다는데요. 한 문체부 관계자 이 배우 출신 유 장관의 얼굴이 익숙한 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국무회의도 취임식도 미소는 짓지만 어색한 만남의 연속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내 편, 누구 얘기일까요? 네, 여당의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통령에게 특별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 이 방통위도 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고요.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셨고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아니 잠깐만요.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아니요. 방송 3법에 대한. 예, 방송 3법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장은 예상 못했던 것 같은데 진실 뭐예요? 네, 이 위원장에 따르면요, 이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않겠다면서 방통위 안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말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라고요. 대통령실은 누구 말에 힘을 실어줬을까요?
지시라고 하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죠. 방송 3법 오늘 과방위를 통과했어요. 네, 여당 주도로 결국 통과가 되자 이 위원장 여야 합의가 안 돼 아쉽다면서 그런데 또 다른 요구를 꺼냈습니다. 4명을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조만간 1명을 임명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통위원들 임명해주면 잘해보겠다.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거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저 25만 원 발언으로 시끌벅적하던데 빈칸 뭡니까? 네, 바로 은행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부산은 25만 원 필요가 없다. 대신 산업은행을 달라고 하면서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부산 지역구 의원이지만 마음대로 말하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여당은? 네, 여당은 주권자를 함부로 팔아넘기다니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부산 시민에게 물어봤냐, 또 부산 시민은 국민의힘이 더 필요가 없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만 받지 말라고 비판도 많았는데요.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이 필요 없다고 한 데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잠깐 기분이 좋아질 뿐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산업은행이 오면 수조 원대 경제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리꾼 반응을 싸늘하던데요. 시민들에겐 근 25만 원의 위력을 너무 간과한 걸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도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의 폭염은 강화되고 동해안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동안 동해안을 괴롭혔던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진 바람이 이제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을 바짝 말립니다. 서쪽은 내일과 모레 올여름 최고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36도로 사람 체온 가까이 오릅니다. 반면 강릉은 더위가 한풀 꺾이며 점차 30도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는 계속되는데요. 서울은 오늘 밤에도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6도지만 모처럼 고온 건조한 바람이 습도를 낮춰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늦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뚜렷한 비 예보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